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33회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우리 중개사법이 쉬웠어요. 그래서 아마 기본에 좀 충실하신 분들은 충분히 80에서 한 90점대 이상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그 정도 점수가 나올 겁니다. 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여기 중개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업, 그리고 이제 중개보조원. 이제 다 이제 용어의 정의 묻고 있는데, 여긴 다 맞아요. 여기 보면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소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사람도 소공사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그래서 소공사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이것도 쉬워요. 자, 동호수와 특정된 분양계에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당연히 중개대상물이죠. 자, 그리고 이제 건물은요, 미등기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당연히, 자, 이건 이 세 개만 갖춰져 있다면. 자,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갖춰져 있으면 건물로 보고. 자, 그런데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 예정에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판례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랬고, 또 여기 대토권 있죠. 그것도 판례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네, 자, 이렇게 1번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정책 실무위원회. 자, 실무상입니다. 우리 실무상. 실무상 우리 어떻게 암기했어요? 자, 자격 취득에 관한 거, 중개업 육성에 관한 거, 자, 중개 보수에 관한 거, 손해배상에 대한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순서 이렇게 외웠죠? 손자 보육. 그러니까 손자를 어떻게 보육할지 실무한다. 다 있네요. 자, 그러니까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죠. 틀린 거. 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는데 합격자 결정 공고부터 이거 2개월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1개월이죠. 뭐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재교부는 누구 찾아가야 되냐? 자, 항상 자격증 얘기는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 찾아가라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재교부도 마찬가지. 새로 재발급 받으니까 수수료 내야 돼. 자, 누구 찾아가요? 시도에서 찾아가니까 지자체 조례. 이때 이제 지자체 조례가 시도 조례가 되겠죠. 시도 조례. 자, 자격증 당연히 양도하면 안 되고요. 사칭하면 1년 1천으로 우리 처벌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결격 사유 다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이것도 이제 결격도 원래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아주 쉽게 나왔죠. 자, 형 집행이 면제됐어요. 그럼 몇 년? 그렇죠. 2년이 아니라 3년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아직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예요? 이건 결격이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맞아요. 결격 사유가 있고. 자, 중개사법 위반 2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년인데 자, 우리는 얼마? 300만 원 이상 받아야 결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격이 아니죠. 결격이 아니고. 네. 그 다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뭐다? 이건 결격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결격, 여기도 이건 결격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네. 기억하고 디귿만 결격 이렇게 되죠. 네. 자, 중개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옳은 거 그랬네요. 네. 자, 소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안 되죠. 왜냐? 이중 소속이 되니까 소공사는 안 되죠.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법인인 개공사는 중개업과 그러면 겸업이죠. 이때 개공사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경영제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 그 겸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거 6가지 중에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법인은요 관할 외에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등록 환자 허가가 아니라 분사무소는 뭐예요? 우리가 설치 신고하는 거잖아요. 허가가 아니라. 그 다음 자, 소공사는
천막과 밖 이동에 의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되죠. 이거 개공사도 안 되는데 소공사 안 되고. 자, 개공사는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표시 광고할 때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개공사만 해야지 보존들이 하면 안 돼요. 명시해서는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아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입니다. 자,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해당 토지 가격 100분의 상식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거. 그럼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거 허가 위반자.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거 있죠? 그게 이거잖아요. 그게.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하는 거 안 했어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자, 이거 허가 위반자잖아요. 여기 해당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허가 받지 않거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이게 이제 해당되는 거고 답이고. 자, 경매입니다. 외국인이 경매를 취득하면 이건 계약 이외잖아요. 계약 이외니까 뭐예요? 이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하겠다 요구했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계약 체계로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을 했다. 자, 그러면 거짓 신고는 다 이거 뭐예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그러니까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자 비교했는데 옳은 거 그랬는데 자,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하게 특정한 개공사를 정하여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 이거는 일반이 아니라 이게 전속이죠. 이게 전속. 그 다음 일반 중개계약 체결할 때 비공개 요청하지 않으면 정보의 공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전속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거 일반이 아니라 이것도 전속. 그 다음 이주일 이상 업무 처리 통지 이것도 일반이 아니라 전속 계약상 의무죠. 그 다음 자, 개공사가 국토부이 정하는 전속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업무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 이렇게 서식과 관련된 위반하면 다 뭐라고 그랬어? 우리 업무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업무 정지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 보존,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이런 거 다 업무 정지입니다. 그 다음 표준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자 이거 다 이렇게 표준 서식, 법정 서식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개공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했을 때 그 차액 환급을 해줘라. 이건 공통으로 규정한 이것은 공통으로 돼 있어요. 자, 서식 내용 이런 것들은 공통 기재사항.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식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서식은 잘 안 봐도. 근데 있지만 이건 어때요?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확인 설명서. 자, 2번 즉 비주거용 서식이네요.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건데 자, 우리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 금액과 산출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 사항이 아닌 건데 자, 다른 건 기본인데 이게 비선호 시설은 일단 기본이든 세부든 몰라도 답을 찾아요. 왜냐? 비선호 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아예 뭐예요? 아예 그건 기재사항 자체가 없어요. 기재사항. 왜 없다고요? 비주거용 건물이 자기가 비선호 시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조각장, 하수 종말 처리장, 장례식장 자, 이런 것들이 다 비선호 시설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이런 말 쓴다? 안 쓴다. 그래서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 건물에만 기재가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주거용이라면 이제 기본 확인사항인데 비주거용은 쓰는 난이 없다. 이렇게 돼. 쓰는 난이 없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중개보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 이게요.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판례가 출제가 됐는데 원래 우리가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입청 대리 이건 중개업이 아니죠. 근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판례가 자, 공매나 경매에 넘어온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자, 권리 분석 취득 알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넓게 보아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아 이것도요.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 법정 중개보수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되게끔 판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넓게 보아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당연히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 이건 잘 알 거예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범위만 무효. 네, 이것은 맞고요. 그다음 이것도 이제 이 같은 판례 내용입니다. 개공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의뢰인과 중개인의 상환 보수 지급법을 약정할 수 있냐? 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고한 대가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약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도 어차피 당연히 중개보수 제한 규정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자, 그럼 이 판례도 같은 판례입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요. 자, 기억이 틀렸으니까 예, 니은, 디귿. 자, 이 내용이 다 실은 같은 판례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판례. 자, 숫자 아주 뭐 쉽게 출제할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죠. 자,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 며칠 이내에 다시 가입하나요? 자, 우리 이거 15일이죠.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라. 자,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이내에 해라? 이거 7일이죠. 7일 이내에 해라. 사무소 이전해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시오. 자, 그러면 큰 것부터 작은 거니까 어때요? 여기 기억, 디귿, 니은. 자, 기억, 디귿, 니은. 자, 여기가 되겠네요. 자, 12번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 자, 옳은 거. 개공사가 국장이 정하는 계약서 표준서식 사용하지 않으면 자격 취소한다. 그런데 표준서식 아예 없어요. 우리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냐. 자, 이거 암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인표하고 인권위하고 계금 조건 확정했다. 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여기에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확정할 때. 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잖아요. 자, 이중계약서는 시도지사가 그랬는데 3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가 아니라 이거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잖아요. 이런 등록 취소는 누가 해요?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나 아니면 업무정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업무정지 하더라도 이런 것은 3개월짜리가 아니라 6개월짜리가 됩니다.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중개행위란 소공사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공사가 서명 날인하고 개공사는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개공사는 자기가 이 업무를 했든 안 했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자기 사무실에서 벌어진 거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요. 자, 거래계약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으로 보관됩니다. 그러면 따로 보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따로 보관할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도 원래는 5년 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존할 필요도 없고 예, 여기 자동으로 보존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필요적 취소를 고르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아닌 거. 자, 그럼 이건 단수 남기죠? 단수 남기. 자, 아마 4번이죠. 임시중개시설물은 임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임의적 취소. 자, 답은 4번입니다. 뭐 단수 남기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이게 지정 취소 사유. 우리가 거영의 정사 이렇게 외우잖아요.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정당한 사유 시 지정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안 했다. 개공사로부터 의뢰받는 내용과 다르게 하면 돼. 이게 이제 의무 위반이잖아요. 의무 위반. 예.
그리고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거영의 정사에서 다 들어가네요. 다. 그렇죠. 다 이제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 이것만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영의 정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 우리 3년 3천이 해당한다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단순함기죠. 무부 증직 투교 이렇게 되는 거. 무부 증직 투교. 자, 아닌 거 이거죠. 아닌 거. 자, 그런데 법정보수 초과했다 이것은 매무수거 할 때 수수 그러니까 이건 1년 1천에 해당되는 거죠. 1년 1천. 자, 나머지는 다 3년 3천입니다. 자, 단순 암기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이거 100분의 20이나 10. 자, 그래서 10%. 뭐 단순 암기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똑바로 못하면 명령 내리는 거 누가 국장이 할 수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또 명령 내리는 거 이거 다 국장이 합니다. 그 다음 운용 실적에 대해서는요, 일간신문 협회보에다가 뭐해라? 공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어디에다가 일간신문이나 또는 협회보에다 공시하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자,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개공사 과실. 자, 개공사가 잘못하여 계약이 파기됐네요. 그러면 개공사는 보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당연히 받을 수 없죠. 당사자들 잘못으로 파기됐을 때 받을 수 있죠. 네. 자, 개공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자, 권리관계, 자, 이런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에게? 이전 의뢰인에게 받죠. 이전 의뢰인. 그리고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취득 의뢰인. 그러죠? 네. 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의뢰인 반환 채무 실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있다 이거죠. 그다음. 자, 보수 지급 시기. 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자,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그렇죠. 이건 맞네요. 그 다음. 자, 주택 외의 물건. 자, 주택 외의 물건은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부령에서 정하죠. 그래서 대부분 자, 0.9%에서 뭐해라? 상호 협의에서 정하죠. 그중에 이제 오피스텔은 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예. 주택이 시도 조례잖아요. 주택. 예.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그럼 이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행정제재처분 승계. 자, 승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어려워요. 이거 제가 계속해서 출제된다고 누차 강조하고 했던 문제인데, 네. 자, 여기 승계는요, 2개가 있는데, 먼저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는 이제 첫 번째 누구냐면 전과기록 승계해라.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에 개공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하던가, 또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했어. 그럼 이런 전과기록은요, 처분일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간. 자, 1년간 승계된다 그랬죠?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요, 위반행위 승계입니다. 여기도 먼저 하죠. 자, 폐업 신고 전 과태료, 여기 맞잖아요. 이거 과태료. 이것도 처분일로부터 얼마?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승계가 되나요? 자, 1년간 승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승계돼요, 안 돼요? 그렇죠. 승계되죠. 1년간 승계되니까. 여기는 2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래서 업무정지 과태료는 전과기록은 1년간 승계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게 전과기록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했어요. 그리고 폐업 기간이 지나서 재등록했는데, 이번에는 폐업하기 전에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 그래서 위반 행위 저지르고 행정처분 때릴 것 같으니까 얼른 도망가듯이 폐업하고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 그럼 이렇게 다시 나타나면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그 다음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인데요. 이 폐업 기간을 따져서 이거는 몇 년? 3년. 자, 여기는 업무 정지 1년이 지나면 이때는 해당 처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봅시다. 폐업 기간이 2년이 지나서 재등록했어요. 자, 이게 2년 지났다는 얘기. 2년. 폐업 신고 전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네. 그럼 행정처분 할 수 없다. 업무 정지는 1년 지나면 할 수 없잖아요. 자, 근데 2년 지났으니까 할 수 없다. 그렇죠. 맞았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나서 재등록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죠. 3년 지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이니까 3년 지났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예, 맞아요.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나머지 니은, 디귿, 니을. 그렇죠. 이게 맞았다. 이렇게 되죠. 자, 19번입니다. 자, 법인이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 기준 부합하는가. 자, 대표자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다. 전세로 확보해도 돼. 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가건물은 제외된다고 그랬고요. 예, 다 맞네요. 자, 자본금 5천만 이상의 상법상 해서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건 비영리법이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기억, 니은만 맞았네요. 자, 20번. 자, 중개사법상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이거 어떻게 암기했어, 우리가? 무, 부, 증, 광교. 이렇게 외웠죠? 그러면 중개대에서 매매를 업으로 한다. 이거 금쟁이. 자,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금쟁이죠. 자, 이런 금쟁이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돼요. 여기 있잖아요. 증. 자격증, 등록증 가지고 장난치는. 그럼 이 사람만 해당되지, 이 사람만. 자, 그래서 니은법만 해당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1번. 자,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네요. 네. 자, 시도에서는 이 법 위반에 300만 이상 벌금을 받으면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 우리 자격 취소 사유 어떻게 했어요?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취득하거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그 다음 이거 그렇죠. 이거 징역형이죠. 징역형. 그러니까 벌금형은 뭐예요? 취소 사유가 아니죠. 네. 또 여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으면 취소해야 된다. 여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으면 이것도 이제 취소 사유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취소는요. 취소는 뭘 거친다? 청문을 거친다 그랬죠. 취소는 청문을 거친다. 자, 그리고요. 자격이 취소되면 반납해야 돼. 며칠 내 우리 7일 이내에 반납하는데 누구에게? 취소권자인 그러니까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 뭐든지 한 사람한테 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시도에 통보하는 것은 오직 뭐에만 있다? 자격 취소에만 있다. 자, 그래서 자취생활은 5일은 해야 보통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죠. 자,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들어갈 숫자. 이거 이번에 바뀐 내용이라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주거지역이 얼마? 우리가 60, 그리고 상업 150, 여기 150, 6, 152로 200 해가지고 여기 200 이렇게 6, 152로 200.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 이제 바뀐 내용이라 이게 바로 나왔었죠. 예. 이거는요, 솔직히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나왔지만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제 출제자가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우리 아마 전국의 모든 학원에서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왜냐? 법정이 구석에 있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 거 이제 정보 체계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이 거래 관련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신고라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을 받은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에서 토지 거래 허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개사무소 등록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전혀 상관없죠,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이건 없다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예요? 기억,
니은, 리을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 한 8가지 정도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은 건너뛰면 됩니다. 단지 이제 문제를 풀 때 한번 이런 것 조금만 생각해서 찍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거 그랬네요. 우리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존 이거 허가 대상이죠. 군문자야 할 때 허가 대상. 허가 안 받으면 뭐예요? 허가 받죠. 무효죠. 무효. 허가는 무효. 그다음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신고죠. 신고. 이건 취득이니까. 취득이니까 이건 허가가 아니라 뭐다? 신고. 자, 그래서 이건 신고해야 되죠. 그다음 문화재 이거 허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하고 겹치네요. 둘 다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자, 그래서 모두 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허가권자는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된다. 네. 자, 외국인으로 변경됐어요. 자, 이건 뭐예요? 허가가 아니라 이것도 뭐예요? 신고죠. 신고. 네. 자, 그래서 이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그 다음 허가 신청을 받으면 며칠 내에 그렇죠. 15일 이내에 허가하든가 불허가든가 해라.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괄호. 자, 우리가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해요. 이때 명령은요, 몇 개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이제 명령.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때려. 얼마? 100분의 10, 즉 10% 범위 내에서 때리잖아요. 자, 그래서 3개월 10%. 뭐 이것도 아주 쉽게 나왔죠. 자, 26번입니다. 토지거래, 자, 허가 구역에 대한 거. 자, 만약 이제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으면, 신청을 받으면, 자, 이런 공적 주체 중에서 선매협의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죠? 자, 반드시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선매는. 자, 그래서 맞고. 자,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정 허가 해제해야 한답니다. 이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1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매수 청구는 불허가 받을 때만 해요. 허가했을 때는 안 해요. 그 다음 허가구역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 공고한 날 다음 날이 아니라 이거 5일 후이죠. 5일 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네요. 자, 허가 받으려면 신청서 써서 내야 되고요. 여기에 계약 내용,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이걸 적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27번. 자, 외국인에 해당되는 거 다 골라라. 이거 우리 다 뭐야? 외국 법인에. 자, 외국 법인에 다 되는 것잖아요. 자, 국제기구들. 이건 뭐 쉬웠죠. 자, 그래서 다 된다는 거. 이건 뭐 쉬웠고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그런데. 자, 농지에 대해 허가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농취증 받은 걸로 본다 그랬죠? 우리 농취증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되죠. 농취증. 그다음 국세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은 이거 공매거든요. 그런데 이거 압류 부동산 공매라고 이걸 압류 부동산. 압류. 그래서 국세를 체납하는 사람은요. 그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로 넘겨요. 이걸 갖다가 압류 부동산 공매네. 이 압류 부동산 공매는요. 이거는 경매하고 같아요. 그러면 경매는 허가 적용해야 하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 규정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안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안 합니다. 그 다음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죠. 이행 의무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안 하고요. 그 다음 토지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이거나 의무는요. 그 토지 소유권을 변동하도록 승계인에게. 그렇죠. 당연히 그 허가 그 의무 규정은 그대로 승계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냐? 이거 틀렸고 틀렸고. 자, 한 개네요. 자, 이렇게 한 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명법이네요. 실명법. 자, 부동산 위치한 면적을 특정하여 두 명이서 구분 소유라는 거. 이거 우리가 상호 명시다 그러는데, 자, 이거는요.
실명법 위반은 무효가 아니라 이것은 아예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랬죠. 이렇게 법에서 허용되는 거. 자, 배우자끼리끼리 했습니다. 강제집행 변탈 이런 목적이 없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렇죠. 그래서 뭘 인정한다? 여기는 특례를 인정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제외되는 거와 특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다음 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3자 간에 있어서 자,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는 매입돈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갑이 매입돈이고 을이 수탁자인데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면 이건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탁자가 매입돈을 대신하여 이거 말소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거 자,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와 관련되죠.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요.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 그렇죠? 저당권은 다 소멸되고요.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 압류,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말소 기준이 되는데 대항할 수 없단 말은 이들보다 이게 후순위란 얘기예요. 후순위. 후순위니까 매각으로 다 그렇죠. 소멸되죠. 대항할 수 없으니까 소멸. 자, 유치권자는요. 자,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으로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해 피담보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이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거절할 수 있는,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매수인은요, 그 물건 넘겨받으려면 자기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변제는 청구 못한다. 최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그때는 뭐 한다? 그렇죠. 소멸된다. 그렇고. 자, 대금을 다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등기 필요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자, 3번 틀렸네요. 자, 상가 임대차입니다. 자, 옳은 걸 골라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한 임대차. 이때도 권리금은 적용되나요? 그렇죠. 우리 적용되는 거 3대표 개갱권 해지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권리금. 자, 권리금도 여기 적용됩니다. 2기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몇 기? 우리 3기 연체해야 되죠. 3기 연체해야 되고요.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했을 때 이거 전체한 대신 하는 거 있죠. 이 법 좀 아주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네, 그래서 맞고. 그래서 옳은 것은 자, 니은이 틀렸으니까 네, 기역 디귿.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틀린 건데 자,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그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요. 자, 계약갱신. 자, 이때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그랬고요. 자, 임차 이 주주택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다른 담보물권자 이 말이 뭐냐면 보증금 중 일정이 말은 이거 최우선 변제인데 이거 인정되나요? 아니죠.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갖추지 않으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그럼 이제 대항력을 갖춘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그렇죠. 승계하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이 등기를 마친 임차인. 그 이후에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 그러니까 방 빼고 이사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이런 것들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러려고 이 등기 명령 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는데, 예. 자, 이렇게 조세 이거는 제외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 안 써도 됩니다. 아예 안 써도 되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나 건물 이것은 예,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 생략이 가능한 거. 또 공법상 규제 있잖아요. 공법상 규제 파트도 이렇게 생략할 수 있겠어요. 이 세 개 알아놔야 돼. 이 세 개.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는 써야 돼요. 생략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단순 암기입니다. 작성 방법에 있는 겁니다. 작성 방법. 자, 전속 중개 계약서에 대해서 자, 틀린 거. 전속 중개 계약 4개월로 약정은 그렇죠. 당사자 약정 얼마나 잡고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인데 약정은 당연히 유효하죠. 4개월. 그리고 3년 보존해야 되고 그다음 확인 설명 이행하는데 의뢰는 협조해야죠. 자, 협조하게 되고. 자, 이거 조심하세요. 전속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각과 합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 별도로 이렇게 합의해서 정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정하고 있는 사람은 이건 안 돼요.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서식에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 자,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 있죠. 자,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은 전액을 위약금이 아니라 이거 50% 범위 내에서 뭐래라? 50% 소요비용. 자, 이거 범위 내란 말 빠뜨리면 안 돼요. 이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주는 거죠. 소요비용. 네. 자, 그래서 이게 틀렸죠. 자, 35번.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는데, 자,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는 거. 이거요, 중개 대상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이것도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광업재단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중개 대상으로 갔다. 자,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돼요. 그럼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가 없죠. 자, 중개업을 못하면 매수신청 대리도 못한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누가? 시도의사가 아니라 여기 등록관청이 누가? 지방법원장이죠.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 대리는 취소하잖아요. 자, 중개사무소를 폐업하는 것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3년의 결격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경우는 얼마든지 1개월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네. 자, 그럼 답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이제 이 문제는 우리 민법, 우리 집합건물법 있죠? 자, 거기서 다룬 게 이제 우리 실무로 넘어왔어요. 가끔 이렇게 우리 실무에서 다른 과목에서 배운 문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민사특별법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서 배운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어. 그럼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한 것을 추정한다 그런데 이게 법조문 그대로. 그리고 이제 거기 이 법률 있잖아요. 법조문 그대로. 나머지도 다 대부분 법조문인데 자,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계량하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소유자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그래 이걸 수선할 거 아니에요. 이때도 마찬가지. 또 다른 공유자가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그래서 관리비 체납하고 나갔어.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물어내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대지는요, 이거 분할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대지는 절대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지. 자, 그 다음. 공유 부분에 대한 지분은요, 전유 부분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거 법조문에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따른다. 자, 그래서 집합건물법 보면 자,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임차하려는 그러니까 뭐냐면 권리를 취득하는 쪽에서 기재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중개 계약서는요. 자, 이렇게 쓰면 여기 이래가지고 권리 이전요. 그러니까 이전한 사람이 쓰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이제 쓰는 난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파는 쪽, 이전하는 쪽이에요. 이전하는 쪽. 그러잖아요. 사는 쪽은 여기 다 뭐가 들어가요? 다 희망자가 들어가요. 여기는 다 희망. 제가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수험생들한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희망 물건, 희망 가액, 희망 지역. 그러니까 취득하는 쪽은 희망자만 들어간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것 찾으면 됩니다. 자, 이건 서식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자, 38번 문제입니다. 자, 오피스텔이네요. 자,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85. 그럼 85 안 되죠? 사용할 수 있는 거 갖췄어요. 그럼 오피스텔 계산하는 방식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걸 매도한다고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죠. 자,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 자, 실비는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실비는 자, 이 시가 속한, 그러니까 시도조례로 정한다. 실비는 자, 물건 구분 없습니다. 주택이나 주택유예나 구분의 실비는 다 시도조례로 받는다고 아셔야 돼요. 중개보수는 주택은 시도조례, 그리고 주택유예는 0.9에서 상호협의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실비는 시도조례입니다. 자, 이거 맞고요. 그 다음. 자, 지금 매매잖아요. 그 오피스텔은 매매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만일 임대차 등이라면, 매매 교환이죠. 임대차 등이라면 1천분의 4. 그러니까 0.4%. 자, 여기는 0.5%. 자, 그래서 맞죠? 맞고. 갑은 을과 비용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중개보수는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고요. 그 다음.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실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피스텔은 따로 있다네. 이렇게 오피스텔은 따로 0.5, 0.4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래서 옳은 거. 자, 위에 기영, 리은, 디귿. 네. 세 개 맞았죠. 자, 우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입니다. 자, 이거 계속 나왔던 거예요. 어렵죠. 외국인은 국적을 반드시 쓰라 그랬고요. 면적입니다. 자, 이거요. 건축물 같은 경우.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그러니까 그 밖의 건축물.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이러잖아요. 연면적 쓰라. 그리고 종전 부동산. 자, 이것은 입주권만 쓰게 돼 있고요. 계약의 조건 참고사항은 말 그대로 있으면 쓰고 이런 거 없으면 안 쓰면 내려오면 돼요. 그 다음. 자, 이것도 한번 나온 거죠. 자, 물건이 공급 계약입니다. 또는 우리 뭐예요?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이죠. 자,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 자, 이 둘은요. 거래 가격을 쓸 때 부가세 제외가 아니라 이거 포함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제외 그렇죠. 자, 그래서 공급 계약, 전매 계약은 포함, 나머지는 제외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건데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는데 자, 이거 민법 지상권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르냐. 그래서 분묘가 존재하고 계속해서 관리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도 끝도 없다. 자, 그 다음. 자,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되지 않겠죠. 따라서 시효 측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이 되죠. 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거니까. 예. 그다음. 자,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는데 분묘의장 특이하게 없이 토지를 양도했어요. 그럼 이제 분묘기 인정되잖아요. 자, 이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니까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이제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은 이제 분묘기권 인정되니까 지료는 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의 지료 지급 청구가 있어도 지급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출제된 거예요. 이게 최근에 판례된 아주 중요한 판례. 자, 예전에는 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지료 지급 청구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이걸 지급하시오. 그래서 대법원 전원 합의 판결로 바뀐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분묘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이라면 당연히 어때?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흙더미가 이렇게 좀 유실됐다면 이것만 복토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분묘기지권 판례 가지고 나온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최근 기출문제 살펴봤습니다.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물어보는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히 캐치하고요. 답을 찾는 거.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 아무리 이리저리 응용을 하고 변형을 하더라도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일은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 문제 풀이를 통하여 응용력을 키우면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며 여기서 해설 강의 마칩니다.